안녕하세요. 창인영TV 창의인성 영어수업 디자인 연구의 김종신입니다. 본 자료는 선생님들의 학생 활동, 협동, 표현 중심의 영어 수업 디자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휘 학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의 어휘를 신장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어휘 학습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어휘를 갖다 공부하다 보면 독해 자료를 이해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아는 게 학생들 독해에 있어서 한 5분 능선 50%는 해결하고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이 학습 불안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할 내용을 갖다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특정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공부하다 보면 아하, 오늘은 백화점에 대해서 공부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휘에 막히지 않기 때문에 교과 내용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과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 흥미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어 학습을, 어휘 학습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은 ESL이죠.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입니다. 자, ESL 단어 학습 방법들은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편입니다. ESL 단어 학습 방법은 1시간 내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요. Concept Square, 개념 사각형, 개념 Circle, 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좀 이따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Word Sort, 단어를 분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Categorization, 그다음에 범주화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Concept Hierarchy, 높은 개념, 상위 개념을 위에다 두고 그 밑에다가 점점 더 하위 개념들을 갖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semantic mapping, 이렇게 연결,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게 semantic mapping입니다. 그 다음에 word walls 해서 벽에다가 이런 단어 학습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ESL 상황에서는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ESL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새로운 단어들은 고립되어서 제시하지 마라, 그리고 단순 암기식으로 학습시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ESL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말인 것 같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와 같이 EFL, English as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는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고립적으로 단어장을 통해서 암기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단어 암기를 통해서 또 실력을 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ESL 단어 학습 방법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표해라, 무관한 것을, 그 다음에 개념을 적어라. 그래서 아까 했던 컨셉트 스퀘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 없는 거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economic이죠. 그러면 여기서 요것들의 컨셉트는 뭐냐면 weather이죠, weather. 그 다음에 circle a main word of each column. 각 칼럼의 주요 단어 동그라미 해봐라. 자, 그러면 general, platoon, armies, warrior.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armies가 되겠죠. 여기서는 war 되겠죠. 여기서는 네, 그렇습니다. taste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categorization을 갖다가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했던 hierarchy죠. 그죠? concept hierarchy. education은 상위 개념 아래에 클래스룸이 있고 클래스룸 밑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sorting입니다. 이 단어들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봐라.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는 것. 이런 식의 단어 학습 방법들을 ESL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교실에서의 어휘 학습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이것도 짧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fly swatter, 파리채 단어를 갖다가 칠판에 가득 적어놓고 선생님이 뜻을 말하면 학생이 빨리 그 단어를 찾아서 파리채를 칩니다. 이렇게 해서 조별 게임을 진행하는 건데요. 학생들 물론 엄청 좋아하죠.
단점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추측해서 단어를 말합니다. 요 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미리 단어장을 통해서 단어 암기가 된 상태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요걸 하는 방법들은 학생들한테 종이를 나눠주고 단어를 주고 그 단어에 맞는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모아서 하나씩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추측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맞추게 할 수도 있고 모든별 경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걸 벽에다 붙여서 월드워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동한 것들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카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앞에는 영어 단어, 뒤에는 한글 뜻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플래시카드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뭐냐면 제작하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학생들이 재밌어 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좀 저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스토리. 단어를 갖다가 한 20개 정도 줍니다. 그 20개 단어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이제 모든별로 이야기 만들면 그 단어들을 이용해서 쭉 만듭니다. 물론 이거는 영어로 하면 좋겠지만은 글 능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만들게 하고 해당 부분에만 영어 단어를 갖다 집어넣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배경 지식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특정 주제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acrostic poem, 이거는 우리나라의 삼행시 같습니다. POEM 이렇게 나란하게 POEM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단어를 갖다 사용해서 시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빙고 활동이 있죠. 잘 아는. 그 다음에 크로스워드 퍼즐, 가로 세로 퍼즐입니다. 빙고하고 크로스워드 퍼즐에 대해서는 빙고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짧은 어휘학습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수업 시간에 한 5분 정도의 어휘학습 시간을 가집니다. 학생들이 어휘를 모르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긴 어휘학습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수업 시간마다 학습할 단어 같이 읽습니다. 교사가 읽고 학생들이 따라 읽게 하고요. 물론 더 좋은 거는 그 전 시간에 학생들이 읽어오게 하면 외워오게 하면 더 좋습니다. 5분 이내에 단어 강화, 암기 점검이 아닙니다. 단어 강화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보상 방법을 마련합니다. 사탕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개인 점수하고 수행 평가 개인 점수하고 연결시켜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자, 로또 게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칭이 있고 빈칸 채우기, 빙고, 월드 피싱이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한 단원의 단어입니다. 교사가 직접 찾아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직접 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일이 1번부터 20번까지라고 그러면 미리 전 시간에 1번부터 20번까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좀 암기해 와라 아니면 읽어 와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요게 이제 로또 게임인데요. 학생들한테 그 1번부터 20번까지 단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5개 단어를 적게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다시 단어장을 보면서 어려운 단어를 적게 되겠죠. 그러면 한 2분 뒤에 교사가 단어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한국어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 뜻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없으면 기다립니다. 그러면 혹시 학생들이 단어는 적었는데 그 단어 뜻이 뭔지 모르면 다시 단어장을 보면서 단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로또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빙고 게임이죠. 어려운 단어들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칭하는 겁니다. 그냥 밑에 보기를 안 줘도 괜찮지만은 보기를 주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매칭을 하게 하고 빈칸 뚫어서 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학급의 학습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월드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단어 낚시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둠마다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모둠 학생들은 이걸 전체를 쫙 펴놓고 지금 여기에 보면 뜻이 나와 있죠. 그럼 저는 영어 단어를 불러줍니다. 영어 단어를 불러주면 학생들은 그 단어의 뜻을 찾아서 먼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둠별로 게임을 진행하고요. 5개 먼저 이렇게 이 단어 쪽을 갖다가 가지는 사람이 우승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월드 피싱을 했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이걸 다 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자, 맥락은 앞에 월드 피칭하고 똑같습니다. 모둠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4명의 학생들에게 시험지 하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뜻을 불러줍니다.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한글 뜻을 적어놓고 제가 영어를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글 뜻을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의 평범한, 그러면 학생들은 빨리 둘러보고 ordinary에다가 찾아서 동그라미 합니다. 먼저 찾은 학생이 동그라미 하고 자기 이니셜을 적습니다. 이렇게 5개의 이니셜을 먼저 적는 사람이 우승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학습을 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의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 학생들도 되게 재밌어 했었습니다. 자, 의학습.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학습을 먼저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학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본문 활동에 들어가면 학생들의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 수업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이 활동, 협동, 표현하는 영어 수업 디자인, 창의인성 영어 수업 디자인 연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